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회차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분석은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 나머지 7경기 분석은 2부 분석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 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 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 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마이애미전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4연패를 당한 샬럿이고, 무엇보다 시즌 초반 팀의 핵심 선수들이 결장하는 경기가 잦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가드 테리 로지어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최근 결장 중이고, 핵심 포워드인 고든 헤이워드는 유리몸의 대명사답게 결장하는 경기가 많은 시즌 초반입니다. 그래도 팀의 원년 에이스이자 핵심 포워드인 마일스 브리지스가 이번 미러키전 복귀를 눈앞에 둔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되면서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었던 브리치스입니다. 몸 상태와 실전 감각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최근 샬럿의 상황이라면 분명 큰 도움이 될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직접 마이애미전 패배하기는 했지만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과 PJ 워싱턴이 60득점을 합작했을 정도로 활약이 좋았는데, 브리치스가 이번 경기 몇 분 정도를 뛸지는 모르겠지만 라멜로와 워싱턴과 함께 팀 득점에 가세해준다면 홈에서 미러키를 상대로 비벼볼만은 한 샬럿입니다. 아직 출전이 불투명한 고든 헤이워드와 루키 브랜든 밀러까지 경기에 뛸 수 있다면 샬럿도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토론토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종아리 염좌로 인해 결장하면서 당초 고전이 예상됐던 경기였는데, 팀의 또 다른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맹활약하면서 팀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릴라드는 이날 37득점과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고, 팀이 자신에게 원하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확실히 되는 날에는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줬던 토론토전입니다. 릴라드와 더불어 말릭 비즐리도 맹활약했는데, 비즐리는 토론토전 3점 슛을 11개 시도에 8개나 성공시켰고 30득점을 올리면서 릴라드와 함께 야니스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비즐리 역시 기복이 심한 선수지만 확실히 3점 슛이 잘 꽂히는 날에는 릴라드와 함께 미러키의 외곽슛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슈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샬럿전에도 릴라드와 비즐리가 얼만큼 기복 없이 외곽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출전 여부 역시 상당히 중요한 만큼 배팅 마감 전까지 야니스의 출전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현 시점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못하는 팀과 가장 잘하는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워싱턴은 현재 평균 실점 123.2점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 전체 30개 팀 중 이 부문 2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원정팀 뉴욕은 평균 실점 105.2점으로 현 시점 리그에서 평균 실점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수비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는 두 팀인 만큼 기본적으로 원정팀 뉴욕이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댈러스전에서도 130점을 실점하면서 무너졌고 4연패를 당했습니다. 카일 쿠즈마와 조던 풀이 38득점을 합작했지만 효율이 좋지는 못했고 주전 5명 포함 총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이 넣은 것 그 이상으로 실점을 많이 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상대가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뉴욕인 만큼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짜릿한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경기 막판 중요한 득점에 성공하면서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날 24득점과 8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제 몫을 해준 브런슨이고 팀의 또 다른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 역시 29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 에이스 임매뉴얼 퀴클리도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지난 경기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다만 최근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RJ 베럿이 질병으로 인해 결장하고 있고 팀의 젊은 피가드 쿠엔틴 그라임스가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손부상을 당한 건 뉴욕에게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워싱턴전에서 둘 중에 한 명 정도만 복귀할 수 있다면 뉴욕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뉴욕전 아쉽게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홈경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지난 디트로이트전 결장했었던 트레이 영이 뉴욕전에서는 복귀했었는데 얕은 안조를 보이면서 15점으로 묶였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파트너 디존테 머레이 역시 뉴욕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13득점에 그쳤고 디안드레 헌터도 5득점으로 묶이면서 주전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28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사딕 베이 역시 16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에서는 화력이 밀리지 않았던 애틀랜타입니다. 이번 필라델피아전 역시 주전 원투펀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가 얼만큼 야투 기복 없이 득점을 올려주느냐가 중요하겠고 직전 뉴욕전 맹활약했던 벤치 원투펀치 보그다노비치와 사딕 베이 역시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파죽의 8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필라델피아인데 최근 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현 시점 리그 전체 평균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엘 엠비드가 직전 보스턴전에서는 다소 고전하면서 20득점에 그쳤던 게 아쉬웠습니다. 타이리스 맥시와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36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최근 컨디션이 좋은 디 앤서니 멜튼 역시 16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막판까지 보스턴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필라델피아입니다. 특히 이적생 로버트 코빙턴이 16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벤치에서는 폴 리드와 제이든 스프링어가 19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 벤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서 부상을 입었고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나머지 벤치 선수들과 이적생들의 활약이 중요해진 필라델피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코빙턴과 폴 리드, 제이든 스프링어 같은 자원들이 우브레의 공백을 최대한 메워줘야만 시즌 초반 연승 구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과 성적이 다시 나올 수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출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엠비드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포틀랜드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3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2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한 에반 모블리가 골밑을 지배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주전 가드 다리우스 갈랜드가 결장했지만 맥스 스트루스와 카리스 르버트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갈랜드의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얼마 전 주전 센터 제럿 앨런이 복귀하면서 페인트 존에서의 경쟁력이 살아난 클리블랜드입니다. 모블리와 앨런 트윈 타워가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프론트코트는 리그 정상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우스 갈랜드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더 올라오는 팀인 만큼 갈랜드가 결장한다고 해도 이번 경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기는 베팅하기 전에 미첼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석패하면서 어느덧 9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직전 경기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9득점에 그쳤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커닝햄이고 올 시즌 꾸준하게 경기를 소화해주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확실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루키 오사 탐슨이 21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마빈 베글리 3세 역시 22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날 벤치 자원들이 활약하면서 경기 막판까지 애틀랜타를 위협했었던 디트로이트입니다. 벤치 에이스 알렉 벅스를 필두로 케빈 녹스 2세, 제이든 아이비와 제임스 와이즈먼 이렇게 벤치 자원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사가 없었던 디트로이트입니다. 이번 경기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의 결장이 유력한 상황인데 상대팀 클리블랜드는 모블리와 앨런이 골밑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팀인 만큼 듀렌의 공백은 상당히 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11월 12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홈팀 보스턴이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나란히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토론토를 상대로 23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미러키 전 홈에서 16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카티 반스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야코 퍼들이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11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 팀의 핵심 주전 오지 아누노비와 벤치 에이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결장 공백이 컸었던 지난 미러키전이었습니다. 이번 보스턴전 역시 아누노비와 게트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토론토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제일런 브라운과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테이텀과 데릭 화이트의 활약에 힘입어 난적 필라델피아를 잡아냈습니다. 테이텀은 이날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화이트 역시 27득점을 올리면서 브라운과 포르징기스의 공백으로 인해 자칫 침체될 수 있었던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주전 가드 드루 할러데이도 18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브라운과 포르징기스의 결장으로 인해 대신 주전으로 나섰던 알 호포드와 샘 하우저가 2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정상급인 주전들에 비해 벤치 자원 뎁스가 아쉽다는 평이 많았던 보스턴인데 베테랑 알 호포드를 필두로 샘 하우저와 페이튼 프리차드가 벤치에서 활약해주면서 시즌 초반 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 시즌 토론토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보스턴인 만큼 이번 경기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36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6연패에 빠졌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초대형 루키 빅터 웬바냐마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긴 했지만 역시나 극심한 얕은 완조를 보이면서 8득점에 그쳤고,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14점 미만의 저조한 득점을 기록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자원인 켈든 존슨과 트레 존스가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켈든 존스는 팀의 득점을 책임져줘야 할 선수고, 트레 존스는 볼 핸들링과 경기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 만큼 이번 세크라멘토전도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 선수라 할 수 있는 데빈 바셀이 세크라멘토전 결장이 확정되면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샌안토니오입니다. 루키 웬바냐마가 세크라멘토의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복귀하면서 팀의 경기력 역시 다시 회복됐습니다. 팍스는 복귀 후 2경기 연속 2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리그 정상급 센터인 도만타스 사보니스 역시 직전 레이커스전 29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압도했었던 사보니스인 만큼 이번 경기도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케빈 허더가 야투율이 살아나면서 3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키건 머레이 역시 기복은 있지만 3점슛 능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특유의 3점슛 양궁 농구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세크라멘토입니다.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도 올 시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샌안토니오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목요일에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연이어 경기를 갔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올랜도가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올랜도전 잭 라빈이 19득점을 기록했고 니콜라 부세비치가 1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에이스 더마 드로잔의 결장 공백을 온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드로잔은 개인 사유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벤치에서는 알렉스 카루소가 16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고, 백업 센터 안드레 드러먼드가 9득점과 1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골밑 싸움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역시나 드로잔이 없을 때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카고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잭 라빈이 경기 막판 중요한 득점들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동점까지 끌고 가기는 했지만 드로잔의 부재가 두고두고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드로잔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시카고와의 맞대결에서 짜릿한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동점 상황에서 올랜도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극적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벤케로는 이날 결승골 포함 17득점과 9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잘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의 부상 이탈로 기회를 얻고 있는 고갑 이타제가 1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잘 지켜줬고, 벤치 에이스 콜 앤서니가 1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 평균 실점 106.6점으로 이 부분 전체 6위를 달리고 있는 올랜도인데 이번 경기 역시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홈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스모페 35회차 1부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 분석 영상은 곧이어 올라올 2부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